자, 최근 시장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올랐으니까 이제 끝났다. 시바이누는 밈코인이니까 무조건 실패다. 그런데 이건 그냥 감정적인 관점입니다. 차트의 위아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왜 이 자산들이 지금 이 가격에 있는지 이 구조를 이해할 때 비로소 진짜 판단이 나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시장 구조와 시바이누가 단순히 숏텀 트렌드가 아니라 각자 다른 메커니즘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데이터, 시장 메커니즘, 참여자 행동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이야기부터 합시다. 자, 비트코인은 지난 수년간 투기성 자산의 틀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시스템 차원의 인정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위치는 디지털 금입니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고 인플레이션에 맞서는 구조를 가졌죠. 자, 현금, 채권, 주식이 중앙은행의 찍어내기라는 같은 리듬으로 움직일 때 비트코인은 희소성의 논리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미국과 유럽, 일본과 한국 같은 주요 경제권이 100조 단위의 부채를 안고 있는 지금 단순히 이자를 더 준다고 안전자산이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 자리를 파고든 게 절대 공급량이 없는 자산이고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은 개인 중심의 시장이었고 2021년부터 2022년은 리스크 자산 랠리의 쇠퇴기였습니다. 그 이후 비트코인 ETF 출시,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대형 자산운용사의 현물 비트코인 투자 상품 도입은 단순한 자금 유입을 넘어 시장 구조 자체를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 기관들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데이터, 규제, 상품 구조를 보고 들어오죠. 비트코인은 규제 환경에서 인정받는 구조로 넘어갔고 그 점은 여기서 분명한 경쟁력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살아남은 건 이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 참여자의 숫자와 가치 저장 메커니즘의 결합 강도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말할 때 블록 생성 속도 10분, 채굴 난이도 이런 기술 얘기만 하지 않죠. 실제로 중요한 건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그 소유가 이동하는가, 고래지갑, 기관 포지션, 장기 홀더의 매수, 보유 패턴 이런 데이터가 쌓일수록 이 비트코인의 방어력은 높아집니다. 자, 이제 시바이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바이누를 밈, 유행, 농담으로 분류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은 이겁니다. 코인의 가치는 단순히 기술적 펀더멘털에만 결정되지 않는다. 심리적 메커니즘, 참여자 행동, 유통 구조, 커뮤니티의 반응 속도 이 모든 게 가격 메커니즘에 녹아 들어간다. 시바이누는 밈코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트랜잭션 활동과 소각 메커니즘. 시바이누는 단순히 던지고 있는 코인이 아닙니다. 시바이누를 사용하거나 전송하거나 무언가에 참여를 하면 그 코인들이 소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각이 되니까 이 시바이누의 희소성이 증가하게 되죠. 이런 디플레이션 유도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 이 시바이누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귀엽다, 강아지가 귀엽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자체적인 공급 감소 메커니즘을 만들어 뒀다는 뜻이죠. 공급이 줄어드는 자산은 언젠가 시장에 관심이 다시 돌아왔을 때 더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바이누 커뮤니티는 단순 밈이라는 틀을 넘어서는 반복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코인은 매번 불장이 찾아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참여자 행동의 강한 신호 생성으로 이어지는데요. 가격이 올라도 가격이 내려도 그리고 또 가격이 횡보해도 그 행동 패턴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힘, 행동, 경제학적 힘입니다. 밈이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로 확장되는 구조예요. 시바이누는 귀여운 그림으로 시작했지만 그 뒤에는 NFT, L2 체인, 디파이 생태계, 소각, 참여 인센티브 이런 기능적 연결고리가 붙어 있습니다. 즉, 시바이누는 단순한 밈코인이 아니라 밈과 기능 그리고 행동 경제학이라는 세 축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왜 이 시바이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가? 자, 답은 굉장히 간단하죠. 과거의 밈 조건과 지금의 밈의 조건은 완전히 다르다. 과거에는 이게 싸니까 사자, 가격이 튀니까 묻어두자 이런 단순 심리로 이 밈코인이 불을 붙였다면 지금은 거시 자금 흐름, 기관의 리스크 선호 변화, 거래소 유동성 패턴, 온체인 잔고 이동 패턴 이런 구조적 요소가 밈의 상승과 하락을 동시에 결정합니다. 이 밈의 힘으로 피라미드가 땅땅땅땅 올라가던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이제는 거시경제 그리고 구조, 거기에 사회적 행동이 동시에 체크돼야 이 밈코인이 진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곧 방패예요. 좀 쉽게 말하면 서버 블록이라고 하죠. 거시적 방향성을 담고 있고 기관 자금의 진입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네트워크 효과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 저장의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바이누는 곧 창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 치킨런이 아닙니다. 이걸 이용하려면 밈코인 특유의 심리적 반복 패턴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이 메인 네트워크 방향성,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시바이누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걸 예측하려고 애쓰는 건 쇼텀 뉴스 따라다니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이 흐름의 조건이 충족되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일치할 때 생깁니다. 시바이누는 이미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밈코인은 대체 어디서 나오냐? 이것 좀 궁금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밈코인은 단순히 귀여운 캐릭터가 아닙니다. 이 밈코인이 폭발하는 순간은 아래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문화 코드와 사회적 이슈가 붙었을 때 단순 유행이 아니라 사회적 이벤트나 문화적 이슈가 겹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동성과 유통 구조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을 때, 거래소 밖으로 물량이 빠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들고 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구간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메인 네트워크 방향과 충돌하지 않을 때, 비트코인 방향이 불장 사이클을 가리킬 때 이 밈코인도 더 잘 작동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순간이 이 시바이누 이후에 진짜 밈코인 불장 구간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판단은 이 시바이누 코인이 올랐냐 안 올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지금 시장 구조에서 밈코인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불장이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조건들이 충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또 나옵니다. 지금 시바이누보다 그럼 더 유명한 밈코인이 뭐예요? 이런 질문인데요. 이건 단순히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한 세 가지 조건 중에 어떤 코인이 그 조건에 근접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무작정 소셜 미디어 인기나 막연한 커뮤니티 분위기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온체인 유동성 지표, 거래소 잔고 변화, 고래 지갑의 이동, 커뮤니티 참여자의 행동 패턴, 신규 유입량, 이런 구조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지 그냥 느낌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데이터 기반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불장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하루 정도 다 빨간색 불 들어왔다고 불장을 선언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금리 인하가 된 지금 2026년에는 반드시 불장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의 역할은 그 변화가 언제 숫자로 확인되는지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첫 번째, 비트코인은 여전히 방패다. 기관자금 유입, 디지털 금 포지션, 거시적 방향성으로 가치 저장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고, 이걸 부정하는 건 현실을 부정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시바이누는 심리적으로 공격 수단이다. 하지만 단순한 밈만으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시대는 끝났다. 세 번째, 다음 밈코인은 문화적 코드와 유동성 그리고 배치 방향성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후로는 이 비트코인, 시바이누 이런 코인들, 이런 메이저 코인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조건들 있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밈코인이 불타오르는 조건들을 체계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분 남짓 떠들었지만 사실 이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는 차트, 뉴스, 이 유튜버들의 말, 이건 전부 수면 위에 떠있는 빙산의 윗부분일 뿐입니다. 진짜 거대한 부의 이동, 세력들의 은밀한 매집 시그널, 그리고 개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정보들은 저 차가운 시장의 깊은 곳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9년 동안 그 깊은 심해를 헤엄치면서 상어들에게 물어뜯기기도 하고 거친 파도에 휩쓸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온몸
온몸으로 부딪혀가며 깨달은 절대 잃지 않는 투자의 비밀, 그리고 2026년 다가올 대폭 등장에서 정확히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고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실전 시나리오, 이 모든 것을 담아서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이 책에는 뜬구름 잡는 소리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할 때 나타나는 차트의 3가지 특징, 리플 소송 시 예상되는 3단계 시세 분출 시나리오,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고 싶은 이 암호화폐 혁명, 그리고 시바이누의 소각 데이터로 보는 최적의 매수 타점, 그리고 무엇보다 멘탈이 흔들릴 때 여러분을 잡아줄 수 있는 강력한 마인드셋까지. 이 책은 실제로 서점에서 18,000원에 팔고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의리 있는 구독자분들께 제가 100% 무료로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냐면 제 책 홍보하고 이 채널 좋아요와 구독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나 혼자 부자 되는 거 재미없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요. 그냥 고맙다, 그냥 여러분이 댓글만 남겨주시면은 제 책 홍보도 할 겸 그냥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책도 드릴 겸 겸사겸사 이렇게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 받아보시는 방법 아주 간단한데요. 첫 번째, 지금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댓글창에 도서 요청이라고 딱 4글자만 적어주세요. 복잡한 신청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댓글에 도서 요청이라고 남겨주신 분께 제가 밤새워 집필한 이 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링크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망설이지 마세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벌 수 있습니다. 남들이 뉴스 쪼가리 보고 일희일비할 때 여러분은 이 책을 무기 삼아서 이 시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낚아채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도서 요청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 있습니다. 자, 저는 항상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확신이 생기면 늦고 두려울 때가 기회일 수 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언제나 조용히 찾아온다. 자,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